부모님이 내 강아지를 싫어해요. 매일 싸우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실화 같은 이야기. 집이 호텔이냐? 개가 왕이냐? 거실을 울리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 소파를 차지한 대형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물을 참는 딸.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반려동물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자녀가 데려온 반려동물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모님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2024년 봄 30대 직장인 지은 씨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대형견 한 마리를 입양하기로 한 것이죠. 3년 동안 보호소에 있던 리트리버 믹스견, 이름은 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오는 것이 힘들었고 주말이면 무기력함에 시달렸죠. 그러던 중 우연히 본 반려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유기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해. 결심은 빨랐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생각했죠. 우리 집도 넓고 마당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부모님도 금방 적응하시겠지. 보리가 집에 온 첫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환영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크네. 그래도 순해 보이는구나.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 툭 던졌죠. 이 큰 걸 왜 데려왔어? 관리는 누가 하는데? 지은 씨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산책도 제가 시키고 밥도 제가 챙기고요. 아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착한 개였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았고 사람을 잘 따랐죠. 하지만 대형견이다 보니 몸집이 컸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 꼬리가 가구에 부딪히는 소리, 침을 흘리며 헥헥거리는 소리.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 갑자기 낯선 공간이 된 느낌이었죠. 특히 은퇴 후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좀 편히 쉬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아버지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보리가 소파에 올라가는 것도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도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 짖는 것도 모두 못마땅했죠.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털이었습니다. 봄철 보리의 털갈이가 시작되자 집 안 곳곳에 털이 날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려도 끝이 없었죠. 아버지는 자기 방 문을 꼭 닫아두기 시작했고 거실에 나오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개집이냐?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리가 식탁 주변을 어슬렁거렸기 때문입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흔드는 보리를 보며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밥 먹을 때는 저놈을 좀 어디 가둬놔! 식욕이 다 떨어진다니까! 지은 씨는 재빨리 보리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죠. 보리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그날 밤 지은 씨는 보리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보리야. 아빠가 좀 힘드신가 봐. 조금만 참자. 금방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깊어졌죠. 2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하루는 이제 보리 때문에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새벽 6시 보리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낮에는 보리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소리에 TV 소리를 높이고 저녁에는 지은 씨가 퇴근하며 보리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시큰둥하게 바라봤죠.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낙이었던 화초 가꾸기. 그런데 보리가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화분 2개를 넘어뜨렸습니다. 이 개가! 아버지의 고함에 보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듯했죠. 지은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보리 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잘 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 개를 왜 여기 뒀냐고. 넌 회사 가고 나는 하루 종일 이 녀석이랑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냐. 보리는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개들은 원래 그래요. 개들이 원래 그렇다고. 그럼 개 키우는 집에서 살지. 왜 사람 사는 집에서 사냐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2사람 모두 양보하지 않았죠. 이런 일이 일주일에 2~3번은 반복됐습니다. 보리가 아버지의 슬리퍼를 물고 놀았을 때, 보리가 마당 흙을 파헤쳤을 때, 보리가 택배 기사에게 짖었을 때, 매번 아버지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지은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지은 씨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되었고 퇴근길에는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사무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리와의 산책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보리가 반갑게 달려옵니다. 꼬리를 흔들며 뛰어오르는 보리. 지은 씨는 보리를 꼭 안았습니다. 보리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지? 아빠가 또 많이 혼냈지?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가 쏘아붙였습니다. 또 개부터 앉는구나.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아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즘 너 집에만 오면 개만 찾더라. 우리는 존재감도 없어.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보리부터 챙겼고 보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이 피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수저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요즘 보리 훈련은 어때? 좀 나아졌어? 네, 엄마. 훈련소에서 기본 교육은 다 받았어요. 앉아, 기다려, 다 잘해요. 아버지가 코웃음 쳤습니다. 잘하기는. 어제도 마당에서 얼마나 치조됐는데. 아빠, 보리는 경비견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면 뭐해.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하겠다던데. 그 말에 지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웃의 민원까지 들어온 상황. 이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은 씨는 방에서 보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죠. 보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는 너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힘드신 거겠지? 보리는 지은 씨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에 지은 씨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애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럼 나가서 살면 되지. 걔까지 데리고. 당신도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걔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면 말이 통해야지. 저건 그냥 짐승이야, 짐승. 지은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리는 옆에서 슬픈 눈으로 지은 씨를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회사 동료에게 털어놨습니다. 요즘 집이 너무 힘들어. 아빠랑 매일 싸우고 보리 때문에 가족 관계가 다 틀어진 것 같아.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리를 다른 곳에 보내는 건 생각해 봤어? 그건 절대 안 돼. 보리는 이미 2번이나 버려진 아이야. 나까지 포기하면 보리는 어떻게 돼? 그렇지만 가족도 중요하잖아. 보리도 가족이야. 지은 씨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렸죠. 정말 내가 옳은 걸까?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보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어쩌면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매일 2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지은 씨를 달래고 지은 씨가 서운해하면 아버지를 설득했죠. 여보, 그래도 애가 좋아서 데려온 건데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심한 게 아니야. 현실이 이런데 어쩌라고. 지은아, 너도 아빠 입장을 좀 이해해야지. 평생 개 한 번 안 키우신 분인데 갑자기 대형견이 집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시겠니? 엄마는 왜 맨날 아빠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둘 다 이해가 된다니까. 어머니는 정말로 둘 다 이해했습니다. 딸의 외로움도 남편의 불편함도.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죠.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에는 보리가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너도 참 힘들지?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 왔을까? 보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보리도 이 상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거실에 있을 때는 자기 방에 숨어 있었죠. 짖는 횟수도 줄었고 놀 때도 예전만큼 신나게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고 분위기를 느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머니는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남편이랑 딸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 나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요즘 그런 집 많더라. 젊은 사람들은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데 우리 세대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게. 근데 또 애 입장도 이해는 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개라도 있으니 위로가 되겠지. 그래도 부모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키워야 하나 싶긴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답이 뭘까? 어떻게 해야 다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면 안 될까요? 애도 적응하고, 걔도 적응하고, 적응은 무슨? 벌써 몇 달째야. 나는 이제 못 참겠어. 저게 아니면 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딸한테 그런 선택을 강요해요? 강요가 아니야. 현실이지. 이 집에 저 개랑 나는 같이 못 살아. 어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보리가 혼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며칠 후 어머니는 딸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하는 말 섭섭하게 듣지 마. 엄마도 내 마음 다 알아. 보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근데 말이야, 아빠도 생각해봐.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하시는데 집이 편해야 하잖니. 근데 지금 아빠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야.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보리를 버리라고요? 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내가 독립해서 보리랑 따로 살거나. 엄마도 아빠 편이네요. 다들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지은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였죠. 어머니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마당으로 나가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누가 이 시간에 마당에?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놀랍게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보리의 밥그릇에 사료를 더 담아주고 있었죠. 보리야, 많이 먹어. 어제 저녁은 제대로 못 먹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에 듣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너한테 좀 심했지. 미안하다. 아버지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주었죠. 이것도 먹어. 지은이가 어제 사온 거더라. 너 좋아하는 거에. 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보리를 싫어하던 남편이 새벽에 몰래 나와서 이런 일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 지켜봤죠. 아버지는 매일 새벽 보리에게 사료를 더 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물그릇도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보리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지은이가 퇴근하면 산책할 거지? 많이 놀고 와. 심지어 어느 날은 보리의 털을 빗질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털이 많이 빠지네.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가. 지은이가 빗질 자주 못 해주니까 엉켰잖아. 아프지? 천천히 할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보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고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새벽에 보리 챙겨주는 거 알아요? 뭘 알아? 그냥 물이나 좀 갈아주는 거지. 물만요? 사료도 더 주고, 간식도 주고, 빗질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지은이가 출근하면서 챙기기 바쁘잖아. 그래서 내가 좀...
당신도 보리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은 집에 사는데 굶길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투정 섞인 말투가 귀여웠죠. 그럼 왜 낮에는 그렇게 짖어요? 지은이 보기에도 당신이 보리 싫어하는 줄 알아요. 싫어하는 건 진짜야. 털도 날리고 시끄럽고. 근데 또 그렇다고 막 대할 수는 없더라고. 보리도 나름 착한 녀석인데 아버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보리가 처음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 은퇴하고 나니까 집이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큰 개가 들어오니까 내 영역을 침범당한 기분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응. 근데 며칠 지나니까 보리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 지은이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마당에 있는데 외로워 보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새벽에 챙겨주신 거구나. 어차피 나도 일찍 일어나니까. 그리고 보리가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좀 나쁘지 않더라고.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참 솔직하지 못해.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좋은 건 아니야. 아직도 불편한 건 사실이고. 근데 완전히 싫은 것도 아니고. 이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 씨였죠. 방문 틈으로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지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보리를 챙겨주고 계셨다니. 지은 씨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보리를 완전히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의 방식으로 보리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보리를 챙기려는데 이미 아버지가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아빠, 일찍 일어났네. 아빠도.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빠, 그동안 제가 아빠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 보리 챙겨주시는 거 고마워요. 아버지는 괜히 딴청을 부렸습니다.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나 갈아주는 거지. 뭐, 하지만 그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웃으며 보리를 쓰다듬었죠. 보리야, 아빠가 네 챙겨주셨대. 잘 먹었어? 보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화해하는 두 사람을 축하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보리가 불편하다고 투덜댔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보리를 챙기는 모습까지 보였죠. 보리야, 오늘 산책 갔다 왔어. 발에 흙 묻었네. 씻어야지. 지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보리 발 씻겨주시게요? 더러운 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깨끗해야 집안도 덜 더러워지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보리도 이제는 아버지를 편하게 대했죠. 아버지가 지나가면 꼬리를 흔들고 가끔은 아버지 옆에 가서 눕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TV를 보던 중 보리가 슬그머니 아버지 발 옆에 다가와 누웠죠. 아버지는 못 본 척했지만 발로 보리의 등을 살짝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은 씨와 어머니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보리랑 친해진 거 아니에요? 친하다니. 무슨, 그냥 내 발 옆이 따뜻한가 보지 뭐. 하지만 누가 봐도 아버지는 이제 보리를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죠. 지은아, 나 할 말이 있어. 긴장한 지은 씨를 보며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보리한테 심하게 대했다. 너한테도 심한 말 많이 했고, 아빠, 사실 나는 평생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불편하고 낯설고, 그래서 화만 냈던 것 같아.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보리를 보다 보니까 이 녀석도 가족이 필요했구나 싶더라고. 너도 외로웠고, 그게 보이더라. 아빠, 저도 아빠 입장을 더 생각했어야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아버지는 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내가 이 개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지은 씨는 울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보리 때문에 행복한 걸요. 그래. 아하. 근데 말이야. 개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개는 그냥 너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버지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반려동물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보리와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 아빠가 화낸 건 보리가 싫어서가 아니야. 내가 보리한테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걱정됐던 거야.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보리도 키웠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는 보리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 지은 씨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요즘 지은 씨의 세계는 보리가 전부였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으면서 보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저 요즘 보리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너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지.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보리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에서 보리는 한 부분이잖니. 다른 부분들도 잘 채워야지. 그날 밤 지은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왜 보리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왜 보리에게만 집착했는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보리가 전부가 되어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힘들어졌죠. 가족이란 뭘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결국 함께 가는 것. 그게 가족이 아닐까? 다음 날부터 지은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보리와의 시간도 소중히 하되 자신의 삶도 돌보기 시작했죠.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보리에게 공개적으로 잘해주기 시작했죠. 산책을 함께 나가고 간식도 당당하게 주고 심지어 보리 목욕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는 마당에서 보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며 웃었죠. 엄마, 저거 봐요. 아빠랑 보리 완전 친구 됐어요. 그러게. 처음에는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다. 엄마, 그동안 중간에서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을 뿐이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거야.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속상해 하다가도 결국 이해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는 거지. 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보리는 식탁 아래에서 얌전히 누워 있었고 이따금 아버지가 살짝 음식을 떼어 주었습니다. 아빠, 보리한테 음식 주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오늘 보리가 산책 열심히 했거든. 모두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보리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웃들이 신기한 듯 물었죠. 댁에 개 있었어요? 아, 응. 딸이 키우는 건데 내가 좀 산책시켜주는 거야. 보기보다 순하네요. 착한 녀석이야. 좀 커서 그렇지.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보리를 소개했습니다. 보리는 얌전히 아버지 옆을 걸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보리에게 말했습니다. 보리야, 우리 지은이 잘 챙겨줘야 돼. 알겠지?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평화. 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보리의 털 때문에 투덜대지만 그러면서도 빗질을 해줍니다. 지은 씨는 보리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히 합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보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환영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소파 아래 자신의 자리에 누워 있었고 가끔 아버지의 손이 내려와 보리를 쓰다듬었죠.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구나. 서로 부딪히고 이해하고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결국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구나. 보리가 이 집에 온 지 6개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세대의 벽은 있었지만 그 벽을 넘어선 곳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 아버지는 큰 소리와 투덜거림으로, 딸은 끌어안음과 대화로, 어머니는 중재와 이해로, 그리고 보리는 꼬리 흔들기와 함께 있어주기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려동물과 가족 사이의 갈등. 이것은 비단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외로움과 필요를, 자녀 세대는 부모의 불편함과 걱정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결국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서운해하지만 결국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갈등이 있나요?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